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뭔가 잘못된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저런 것 때문에 말이죠. 결국에는 또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가 어제도 보도를 했지만 속이고 있다. 뭔가 조작이 있다. 이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 소식 우동균 기자가 전합니다. 네, 어제 일일 뉴스에서도 저희가 보도드린 바 있는데요. 이 수상한 여론조사 너무나도 심각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 업체들의 그 조사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어제 보도했던 내용을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뒤이어서 추가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자 구성 자체가 신뢰가 떨어져요.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만은 응답자의 절반이 문재인을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치보다 많이 왜곡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모 방송사 간부 A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요. 어떤 업체로부터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를 이제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다 마치고 나서 그 조사원이 다음에도 선생님께 또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무작위로 조사한다면서요. 랜덤이라면서요. 무작위로 추출한 번호를 가지고 전화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다음에도 전화해도 될까요? 이거는 패널 조사죠. 소위 말해서 정해진 사람 누구 전화할 거야 정해놓고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간부가 그 무작위가 원칙이라더니 미리 정해서 전화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여론조작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근데 이것도 재발절인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 여론조작했냐고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서 우리 그거 여론조작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론조사 의심이 들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과대표집 논란 실제로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다 더했을 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의 지지는 3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각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찍었다고 응답한 의견이 과반을 넘어요. 지금 주요 업체들이 거의 다 과반을 넘지 않습니까? 실제 민의보다 1.5배 내지 1.7배가량이 지금 과대하게 집권 세력을 향해서 지금 잡혀있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이제 높게 나오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좌파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우파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이미 전개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 설문조사 문항 가지고도 장난질을 쳤죠. 가령 얼마 전에 공수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10월 달에 했을 당시에는 찬성 50, 반대 40. 물론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이 지금 과대 표집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여론조사라는 걸 감안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공수처법을 놓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혹은 대통령 권력 강화책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히 나눠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첫 번째 조사에서는 찬성 50, 반대 40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했던 조사가 아주 이상한 조사죠. 선생님께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공수처는 되게 좋은 거죠. 당연히 대통령도 단속해, 국회의원도 단속해, 판검사 단속해. 그럼 당연히 설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넣는 그런 지문을 교묘하게 넣어서 이 조사에서는 찬성 60, 반대 30이 나오는 결국 결과가 더욱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만드는데 이 여론조사 업체들이 기여를 했다. 결국 설문 문항 그리고 과대 표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던 건데요. 이런 와중에 학계에서 이 여론조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나면요. 대한민국 여론조사 끝났구나. 더 이상 볼 가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자, 전화 면접을 통해서 하느냐 ARS를 통해서 하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ARS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음성, 기계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더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숫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자, ARS, 집전화 RDD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긍정이 34%밖에 안 나오는데 또 다른 방식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으로 할 경우는 48%가 나옵니다. 어, 둘 간의 차이가 4% 정도가 엄청난 벌어지는. 차이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질문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단지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밖에 안 한 건데 그 차이밖에 없는 건데 긍정이 14%가 벌어지죠. 부정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는 64%가 부정으로 나오는데 다른 경우에는 46%가 나오는 역시 한 18%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즉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하냐 기계가 말하냐 그리고 집 전화로 하느냐 핸드폰으로 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어느 통신사에다가 전화 걸었냐 여기에 따라서도 제각각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신뢰성의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전화로 할 경우에는 문재인 지지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오고 유선으로 할 경우에는 우파 쪽으로 높게 나오는 그동안 속설로 말했던 유선으로 하면은 우파한테 좋고 무선으로 하면 좌파한테 좋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연구 결과 드러났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예. 상황입니다. 심지어요.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 유무선 비율이라던가 조사 시간대 등을 이용해서 특정 시간대 왜냐면요 낮에 전화하면은 이제 노년층들이 상대를 받으니까 저녁 때 이제 전화하는 경우나 뭐 그쵸. 그러겠네. 저녁에 전화하면은 상대적 젊은 층들이 받으니까 좌파의 우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지난 총선 2016년 총선 당시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맞춰줍니다. 그래요. 라고 홍보하는 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마사지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내부 경선을 하잖아요. 후보가 되려면은 내부에서 이제 여론조사 할 텐데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그 후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의뢰하시죠.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내놓고 자랑했던 그런 업체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내부에서 이 대표랑 팀장급들만 딱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조사 이렇게 만들자 하면은 충분히 아무도 모르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미 대한민국 여론조사 업체들의 실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 표본을 뽑아내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희 그동안 뭐 리얼미터다 갤럽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분류했던 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긍정이 얼마고 경기에서 긍정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그리고 남성은 어떻고 여성은 어떻고 이걸 항상 어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이러한 할당 추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역을 8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연령대는 5개로 나누고 그리고 성별은 남녀로 해서 총 80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이 인구적으로 몇 명이니까 몇 명 정도 뽑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왜곡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할당을 하다 보면요. 억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막 전화 거는 거예요. 막 걸다 보면 응답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전화했는데 저 60대에 하니까 끊어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이 방식은 미국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1950년대부터 이미 퇴출시킨 방법입니다. 왜? 이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확성이 떨어진다. 지금 할당 추출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미국은 이미 확률 추출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미 전환을 했고 미국에서는 야 그런 조사를 했어? 그거는 여론조사 아니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이거는 그 통계학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할당 추출 방식으로 모은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표본이 편향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은 통계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통계학 교과서에서도 이유 방식은 신뢰성이 떨어져라고 하는 거를 대한민국 여론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 오죽하면은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은 허수아비에다가 여론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여론조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길어야 5일이지 않습니까? 그 리얼미터가 그나마 한 4일, 5일 정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최소 5일 이상, 최소한 5일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루, 아니면 이틀,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기간이 짧아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 기간을 오랫동안 잡아야지 국민들의 대체적인 그 시각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 하루를 했다 칩시다. 하루를 했는데 그날 무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박찬주 대장이 뭐 이런 발을 했다더라. 그날 딱 여론조사해버리면 당연히 한국당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지금 여론조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뢰도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 여론조사 업체들이 해왔고, 앞서도 설명했지만은 낮은 응답률도 문제다. 왜? 가령 어떤 사람이 응답을 거절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B에다 전화를 걸죠? 근데 이 B가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적극적 여론조사해요. 그러면은 원래 우파 의견이 나와야 될 게 좌파 의견이 나오고, 심지어 앞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저희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좌파 편향 일색의 여론조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이미 내부적으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부에서는 정화를 할 수가 없대요. 서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계끼리 야 너네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검증하지 않고 쉬쉬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와도 그래 쟤는 뭐 또 저렇게 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검증할 여력도 없지만 검증할 의사도 없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업체의 실태고, 심지어 여론 조작을 잡아낼 수도 없는 게 내부에서 폭로를 하거나 혹은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이 내부 여론조사 업체에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해가지고 뭐 지지율이 어떻고 뭐 한국당이 어떻고 이런 짓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실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보게 되는 게 또 여론조사 결과지 않겠습니까? 리얼미터가 어떻다, 갤럽이 어떻다 하면서도 막상 문재인 지지율 높게 나오고 한국당 지지율 낮게 나오면은 불안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보도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 여론조사 믿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 소신 끝까지 지켜주셔서 내년 총선까지 가열차게 이 정권에 대해 심판의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내년에 반드시 애국 세력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지난 4월에 재보궐 당시에 창원, 성산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정의당 후보랑 그 한국당 후보 차이가 20% 이상 벌어졌어요. 네. 거의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어땠습니까? 500표 차이로 졌습니다. 0.6% 차이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숨겨져 있는 이 한국당 민심이 많다는 거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판의 목소리 내주시면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가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께 ARS를 통해서 정기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회원이 어느 일정 부분 되면 참 신의 한 수가 운영하기 편할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드신 다음에요. 1877-1477, 일반 전화도 1877-1477로 하시면 여러분들 정기회원에 아주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민초커뮤니케이션 신의 한수, 그리고 결제되는 부분은 효성이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때 효성이 뭐지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민초커뮤니케이션 신의 한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알릴레오 아시죠? 알릴레오 정기회원만 5만 명 있습니다. 신의 한수는요 정기회원이 이제 2,000명 조금 넘어가거든요. 빨리 10,00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기회원 ARS 1877-1477 많이 좀 가입해 주십시오.